여러분, 예딩입니다. 저는 지금은 퇴사를 하고 호주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다시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그래서 카메라를 제가 왜 이렇게 켜게 되었냐,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리서치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같은 길을 가고 싶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뭘 공부를 했냐면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글로벌 구인 공고를 리서치하는 과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 사이트를 통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통적인 부분에서 지금 가장 강세인 프로덕트 디자이너 툴은 역시 피그마 그리고 스케치 툴이었습니다. 피그마가 사스 프로덕트 툴이다 보니까 협업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도 자주 되고,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에서 컨퍼런스를 주최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새로 나온 그런 신기능들을 오픈하는 그런 행사도 열었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적어놓은 툴이 스케치였습니다. 약간 대기업에서는 스케치 툴과 XD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그마는 이제 사스 툴이다 보니까, 사스 툴이 뭐냐면 설치나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사스라고 하거든요. 저도 제가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해요. 왜냐면은 링크 있으면 막 들어가서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비밀번호 거는 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면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피그마랑 스케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던 XD,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아이들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머, 미러보드, 인비전 이런 툴들이,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필요한 툴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역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HTML, CSS 또는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딩에 대한 기본 상식,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봤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해봐도 개발자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코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적어도 어떻게 웹에 퍼블리싱 되는지 또는 어떻게 앱으로 구현이 되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약간 필요하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이외에 필요한 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를 하냐에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어떤 공고에서는 인터뷰라고 적혀있기도 했고요. 서베이를 통해서 리서치한다, 또는 테스팅, 유저 테스팅 같은 걸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혀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 다 리서치. 다른 업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이핑, 콜라보레이팅,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개발자분들과 협력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객 CS 하시는 분들과 협력하실 수도 있고, 팀원들과 협력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콜라보레이팅을 많은 기업들에서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어놨었는데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따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스케칭,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을 짜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 이런 부분이 적혀 있었는데요. 문제 분석 및 해결 능력은 거의 대부분의 공고에, UX, UI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거의 대부분의 공고에 다 적혀 있었고요. 협동 능력 역시 모든 공고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가 좀 많이 나왔던 키워드인 것 같고, 스토리텔링하고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디자인 띵킹, 린한 방식으로, 애자일한 방식으로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런 UX 디자인 방법론에 관련된 역량도 적혀 있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리더십과 공감 능력이 있었는데요. 공감 능력은 이제 유저의 불편함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공통적으로 그들이 what they are looking for 찾고 있는 스킬, 업무 역량은 이러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기업별로 공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공고를 보다 보면 거기에 job 타입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언사이트, 리모트. 하이브리드는 회사에도 출근하고 재택도 하고 그런 잡 타입을 이야기하고요. 언사이트 같은 거는 풀근무예요.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리고 리모트 잡 같은 거는 아예 원격 근무예요.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좋은 UX 디자이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근무 복지 중에 하나로 제안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공고명에서부터도 기업별로 이제 좀 달랐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UX 프로덕트 디자이너 하고 콤마 찍고 세부 영역, 예를 들면 뭐 시스템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코어 오브젝트 아니면은 어떤 부서 이런 식으로 세부 영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딱 대기업스럽죠? 이야기만 들어도.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공고 제목이 그냥 UX 디자이너나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심플하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어차피 들어가도 디자이너가 2-3명?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1명이서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세부 영역을 분할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직급하고 이렇게 콤마 찍고 UX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적어놓은 공고도 있었고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해놓고 같이 UX도 본다 이렇게 적혀놓은 공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같은 경우에 스케치가 가장 많았어요. 대기업에서는. 제가 본 공고들은 그랬습니다. 피그마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본 그 예시들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스케치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피그마가 많았어요. 애플이랑 스냅사, 이거 스냅챗 하시는 스냅사 알죠? 스냅사 공고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토샵으로 설명하진 않겠죠? 애플은 내부에 뭔가 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그리고 사스 툴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툴들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은 업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고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너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매니저랑 무슨 거에 대해서 뭘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시픽하게 잘 아는 사람 너네가 관련 분야에 BS, BA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적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근데 대기업 공고들이 보면은 3년차 이상 이렇게부터 많이들 뽑잖아요. 주니어 디자이너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공고에서. 그래서 보통은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여기도 뭔가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특성이 확 드러났던 부분이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기업은 이미 우리 시스템 다 있으니까 너가 디자인 시스템에 관련해서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시스템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디자인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종 디자인을 잘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요. 스타트업은 너네가 들어오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로드맵을 같이 설계해야 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은 이거에 관련된 역량으로 유연함, 패스트 페이스트한 업무 환경에 네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이랑 상황이 좀 다른 게 둘 다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에이전시는 이제 다른 기업이 요청하면은 그거에 맞게 디자인해주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UX 컨셉팅 딱 들어도
컨셉팅이라는 게 느낌이 확 오죠? 이제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피치 포텐셜이 있어요. 피치 포텐셜이 뭐냐면 이제 말을 이렇게 잘 전달해야 된다. 그 회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업무 자체에 적을 클라이언트가 적혀있어요. 클라이언트와 워크숍을 주도한다던가 아니면 미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예 업무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점이 Pixel Perfect User Interface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비주얼을 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이전시가 보면은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진짜 높아요. 스타트업은 사실 포트폴리오보다는 그 서비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은 그냥 내 디자인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에이전시는 완성본까지 쫙 해가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높고 밀도 있는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량에서도 요청을 듣고 성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고 세세하고 예리하고 섬세하고 디테일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업별 차이점을 보면 이제 나는 어떤 기업을 위주로 준비하면 좋을까가 조금은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나는 에이전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저는 막 그렇게 예리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막 픽셀 퍼펙트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빨리 대응하고 크게 쳐내고 이런 거는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전 직장도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스타트업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별로 공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파트가 넘어갈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리서치한 그 영역에서만 제가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회사가 있다면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스타트업 공고들도 미국은 많은데 그 규모가 좀 컸어요. 제가 찾은 그런 공고들은. 제가 이전에 진격의 늑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련해서 정리된 책인데 올해 나왔어요. 그 책이. 블로그 체험단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읽은 책이긴 한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렇게 받아서 읽었었거든요. 책을 읽고 쓴 블로그 글이 있는데 그것도 링크로 더보기란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아무튼 그 책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 191개 중에 169개가, 그러니까 전체 58.1%가 미국 기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니콘이 이만큼 많으면 큰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에도 엄청 많겠죠. 이런 점을 보호할 때 미국이 확실히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UX, UI 디자이너를 뽑는 수요가 많겠죠. 그리고 이런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공고들은 대부분이 언사이트 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물론 리모트 접을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고들이 특히 프레젠테이션 능력, 열정, 자신감, 어필하는 거 이런 거를 높게 보는 듯한 느낌의 공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주 법이 그런 것 같아요. Equal Opportunity Employer다, 자기네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 공평하다라고 공고에다 적어놨었고요. UX, UI 디자이너를 많이 뽑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의 기업 공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고를 보면서 WA, CA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WA가 워싱턴 스테이트라는 뜻이고 CA가 캘리포니아라는 뜻이래요. 그런 약어 위주로 검색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이거 역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테크시티가 있대요. 그게 구글, 아마존 등의 1,3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인 영국 창업 생태계의 중심인 테크시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런던에 일자리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 뽑는 기업들이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 책에 의하면 핀테크랑 AI 분야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관련 유니콘 기업만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붙었던 그 알파고가 영국의 AI 기업인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미 알고 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고들도 뱅크, 핀테크, 그리고 페이먼트 이런 금융 관련 공고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영국 공고를 보면은 솔직히 조금 졸려요. 계속 보고 있으면은 영국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랑 호주는 되게 간략하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문장이 서술적으로 길게 적어놔서 대체로 공고들이 길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유럽 국가의 특징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EU에서는 빠져나왔지만 크리스마스에 며칠 더 쉬게 해주는지 이런 거를 공고에 적어놓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주. 호주는 워낙에 많이 봤었어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해갖고 새롭게 찾은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많이 적어놓은 건 없는데요. 스타트업 공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공고들이라던가 아니면 아직은 조금 작은 그런 스타트업 공고들도 많고 그리고 에이전시 공고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엄청 막 그 디자이너를 많이 뽑는 기업이 캔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호주에서는 가장 큰 유니콘 기업이에요. 캔바에서가 이제 잡 공고를 가장 많이 올려놨고 그런 스타트업 공고나 에이전시 공고들이 주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트 잡이 호주에 진짜 많았습니다. 위에서부터 봤던 대부분의 공고들이 다 리모트 잡 아니면 하이브리드 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가면은 생각외로 집에서 많이 일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은 한국에서 그냥 리모트리 글로벌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공고를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리서치하면서 했습니다. 주로 많이 뽑는 거 당연히 시드니, 멜번 대도시에서 많이 뽑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UX, UI 디자이너로서 고려를 해야 할 점은 캐나다는 불어랑 영어를 함께 쓰는 국가예요. 결국은 UI를 디자인할 때 불어 UI랑 영어가 들어가는 그런 UI랑 언어별로 같이 볼 수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스위칭을 했을 때 UI를 잘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주로 많이 올라오는 지역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여기서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캐나다로 가세요. 캐나다가 진짜 복지에 대해서 꼭 적어놓더라고요. 회사에서의 삶, 너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베네핏, 너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오목조목 많이 적어놨는데 근데 거기 보면 막 100% 컴퍼니 페이드 헬스케어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플렉서블 타임 오프, 페이드 타임 오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유연근무제.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좋았는데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좋겠다 싶었던 게 페런스를 위한 차일드 케어 시스템 우리 회사에 있어. 그리고 어덜트 케어 중에 이제 심리 상담이라던가 너네들 뭐 정신적인 케어 이런 거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혹하더라고요, 약간 캐나다가.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리서치한 프로덕트 디자이너 구인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같이 전 세계에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올리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100%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종종 올릴까봐요, 정리해서. 다음에는 제가 읽은 책들이나 이런 것 추천해도 좀 좋을 것 같고 공유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하게 또 만나요. 안녕!